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피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신 비비안 초이님께서 장 건강에 관련한 토픽을 가지고 도테라 제품,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해주실 건데, 모든 건강의 시작이 사실 장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토피, 그 다음에 ADHD나 아티즘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장에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장을 제2의 뇌라고, 맞죠? 조이씨? 잠깐만. 네, 맞죠, 맞죠. 제2의 장을 지금 뇌랑 장 헷갈렸는데, 장을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장 건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비비안 초이씨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저는 뮤트 할게요. 네. 자, 스크린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에리님은 아까 했죠? 지금 조인해 주신 줄리 언니 그리고 환희 씨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굿모닝. 오케이. 자, 잠시만요. 전 전원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화면? 화면 보이세요? 끝. 오케이. 네, 환희님 목소리가 피곤해 보이시는데? 일주일 내내 조금 피곤했어요, 아주. 그쵸. 집안이. LG 본다고. 잠깐만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트로에서 이미 한나 사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할 만큼 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 건강이 그냥 장 건강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장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평소 때 건강하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소화기관, 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화기관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우선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화기계는 전반적으로 점막, 정막 하층, 근육, 장막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동정맥, 림프, 신경이 분포한다. 그러니까 각 기관 안에 모두 혈관, 림프, 신경이 분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및 흡수의 기능을 통해서 섭취된 음식물을 흡수 가능한 조그맣게 부서진다는 얘기죠. 흡수 가능하게 만들어서 신체 내부로 이동시키고 각각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주는,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소화기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위 아니면 내장 정도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화기관이라고 하면 음식이 들어가서 나오는 동안 거친 모든 그 장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식도 그리고 위, 간, 췌장, 십이지장, 쓸개관, 소장, 대장, 항문까지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곳이 바로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관이 소화기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초이 씨. 네. 죄송한데요. 지금 첫 화면 있잖아요. 장 건강이 뭔들 거기까지만 화면이 계속 보이거든요. 첫 화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그러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은요? 이제 보여요. 근데 여기 이제 됐어요. 소화기관 구성. 오케이. 네.
아까 제가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하는데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대로 할게요. 조금 작은데 이렇게 할게요. 아니,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네. 방금 보셨던 게 전체 화면인데 보이시나요? 전체 화면이랑 지금 화면이랑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응, 응. 지금 화면 바뀌는 거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네, 그럼 전체 화면 끄고 그냥 조금만 아, 근데 그 조그만 화면이랑 전체 화면이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별 문제 없어요? 오케이, 응. 오케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시죠? 네, 네.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보이셨구나. 어, 지금 보이시죠? 네네네. 수학이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같은 거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부분이 소화기에 들어가고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소화기관의 기능, 정확히 뭘 하는지 우리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연동운동, 소화기는 계속 움직여서 음식물을 이동시키죠. 그리고 소화액을 분비를 해서 효소들에 의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분해가 되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 무기질, 비타민이 소화기관의 점막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기능은 크게 조절 기능과 소화, 운동, 소화액 분비, 그리고 흡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까지는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잘 분해해서 우리 몸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정도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이 곧 우리 면역력을 알려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장 건강이 흐트러질 때요, 여러분, 많은 몸에서 이상 신호가 와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의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장 건강 얘기하면서 장내 미생물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많이 들어보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네, 요즘 이게 많이 물 위로 올라왔어요. 사실 이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생물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특히 사람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인데요.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내 미생물은 생물학에서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총칭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에도 장내 미생물이 있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장 건강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이 배 안에 밸런스가 잘 맞고 아니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것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요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 두 가지 같은 말인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게 뭔지 혹시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있으시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장내 미생물 정도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장이 저는 약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약한 줄 알고 있으면서도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아플 때까지 들여다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몇 달 동안 겪다 보니까 좀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요.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던 그 8년간 안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산을 따로 마이크로바이옴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정해놓고 많은 미국의 대학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서치 기관에 뿌려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리서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이유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생물이든 간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공부함으로써
생물들이 어떻게 공생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출산을 하잖아요. 아이가 출산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아이들 자연분만하는 거 그리고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저는 사실 아이를 자연분만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선택 사항이 있었다면 사실 수술해서 조금 더 덜 아프게 낳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모유를 꼭 먹여야 하는지, 왜 꼭 자연분만을 해야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갔는데 뭐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자연분만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들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의 질에는 유산균들이 좋은 균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유산균, 먹는 유산균도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여성 생식기에 좋은 균들을 잘 데리고 있기 위해서 먹는 유산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면서 아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세상을 나오면서 이미 엄마한테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유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역할에 도움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름이 제가 좀 길어서 여긴 적지 않았는데 성분이 있어요. 엄마 모유에 특히 초유 중요하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처음 우리가 애기에게 먹이는 우유 그 이유도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는 뭐 이렇게 막연하게 아이를 자연분만을 하고 모유를 먹여야지 건강하다 이 정도로만 알았던 게 바로 모두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서 들고 나오는 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이고 여기서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를 수술해서 C섹션을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낳으셨다고 해서 아이가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36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미 아시죠? 애들 1년 치면 1살 치면 엄마한테서 받은 그 면역력이 다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1살이 넘어가는 그때 굉장히 아이들이 사실 많이 아픕니다. 엄마들이면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왜 이렇게 이것저것 걸리고 저희 아이도 딱 그때에 대해서 막 수족구 걸리고 정말 장난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고 엄마 모유를 먹이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이유식도 하고 분유도 먹이고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어른처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36개월 정도 되면 제왕절개를 해서 낳은 아이와 처음 자연적으로 낳은 아이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레벨 정도가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6개월 이상이 되면. 그러니까 혹시라 물론 좀 구조는 조금 다르대요. 이 자연분만 하고 엄마 모유 먹고 자란 아이의 그 면역력이 가장 강하다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해진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는 자연분만 안 했고 모유 안 먹였다 해서 혹시라도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 네 한나 사장님 그죠? 표정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서부터 나올 때부터 들고 나온다는 게 포인트. 그리고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필수 영양소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직접 생성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역할은 바로 음식물 흡수인데요. 우리 몸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밸런스가 잘 맞았을 때 아까 제가 정의에서 말씀드린 분해를 해서 몸 안으로 흡수 그리고 영양분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조차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서 가능한 이야기이고요. 신체 방어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건 신체 방어가 바로 면역력 증진을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한 몸 안에서는 바깥에서 병원균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알리는 거죠. 세포들에게. 지금 몸이 당하고 있다. 어택 당하고 있다 해서 빨리 방어를 하자 하는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이 밸런스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 이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번은 조금 심각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리서치를 하면서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우리 전체적인 건강에 장이 이렇게나 많이 관여를 하고 있나, 이렇게나 많은 질병이 장 건강에서부터 오는가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크게 좀 깨달았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도 장내 미생균이죠. 그게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여러 종류가 활발하게 그리고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 있게 잘 유지되는 것이 좋은 생태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삐끄덕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면 그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캔디다균인데요. 여러분 캔디다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트 인펙션이라든지 지렴이라든지 캔디다 같은 경우는 곰팡이균 같은 건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몸 어디든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캔디다균이 발생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사회인이라서 홀푸드만 먹지 않죠. 홀푸드란 말은 그냥 채소 자체, 야채 자체, 뭐 과일 자체, 그 자체의 음식이 아닌 프로세스된 음식, 이미 만들어졌거나 튀겨졌거나 요리되었거나 열이 가열됐거나 냉동식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음식들, 프로세스된 음식에는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엔자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푸드를 많이 드시지 않는 분들이 음식을 드셨을 때,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드셨을 때 뱃속에서 음식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충분히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지 않았을 때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나가지지 않고 끼어 있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하게 떼끼듯이 장 안에 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장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끼게 되면 썩겠죠. 그러면 균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균이 생겨서 그냥 뱃속에서 염증이 있고 배가 좀 아프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균, 아까 말씀드린 장은 그 장 안에 있는 근막을 통해서 몸 전체의 림프와 혈액으로 그것들을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들어있으면 좋은 걸 보낼 수 있는데 균이 들어있으면 균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림프관이나 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캔디다 균이 온몸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뱃속에 있으면 배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생식기로 가면 지렴을 일으키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캔디다 균을 정말 과시하면 안 되는, 이건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근데 그 관리가 바로 장 관리라는 거, 장에서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좀 전체적인 큰 질병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것만 잡아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것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토피 같이 이런 질병이 피부질환 같은 거. 그렇죠.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엄마랑 쓰고 싶은 빨리. 죄송합니다. 순사가 손 씻고 아침부터 놀이터 갔다 왔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두 번째는 아토피 같은 그런 피부병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캔디다 균이나 이런 것의 일종이겠죠. 우리가 균이 몸으로 퍼지면서 모든 몸의 일부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잘 활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아토피나 다른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겪고 있는 알러지, 각종 알러지. 정말 여기 가면은 학교 칠판에 딱 적혀 있거든요. 누구 무슨 알러지, 누구 무슨 알러지, 누구 무슨 알러지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런치 싸울 때 이거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땅콩은 물론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알러지 같은 것도 그냥 얘가 가만히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토피 알러지 같이 정말 요즘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느냐 궁금하셨다면 바로 이 장 건강에서 온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바로 대사 질환입니다. 대사가 활발하게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나는 병들이죠. 예를 들자면 비만이나 당뇨 같은 것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이나 이 노스 아메리카에서는 북아메리카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까지 겪고 있는 비만과 당뇨인데요. 이게 보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많이 먹어서 비만이지 또는 제가 그런 유전적인 이유로 당뇨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식생활 그리고 우리 장 건강을 잡으면서 충분히 컨트롤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예방을 하면 제일 좋겠죠. 사실 아픈 후에 고치는 것보다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예방을 차원으로 많은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하고 계시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병이죠. 시작하면 정말 힘든 병이고 위험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궤양성 장질염, 그리고 설사, 복통, 대장암, 그리고 새는 장 증후군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기서 요거를 장누수 증후군. 네, 네. 장누수 증후군. 어, 새는 장 증후군을 장누수 증후군. 오케이, 장누수 증후군. 요런 것들처럼 정말 흔하게 요즘 사회인이라면 자주 겪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좀 속 좀 안 좋고 소화가 좀 안 되고 뭐 복통이 좀 있네 해서 그냥 약 먹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럴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게 더 계속 이어지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느꼈던 건데 처음부터 뭐 배가 좀 아프네 이게 저는 몇 달이 가면서 나중에는 음식만 한 입만 먹어도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리고 안 먹으면 속이 안 좋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굳이 약을 집어 먹는 것보다는 내 음식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내 장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 건강은요, 여러분 정말 라이프스타일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도 약한 장을 들고 태어났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로 저는 예상 못했던 이게 장 건강이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신경성 질환이었습니다. 장 건강에 뭐 이것까지 관여를 하나 했던 게 이건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ADHD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꼭 장 건강이 안 좋은 게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리서치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때 시작하게 된 그 리서치들을 정말 많은 대학 연구소에서 많은 페이퍼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연구 저도 이거 결과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울증이랑 이거는 치매 이게 그쵸. 진짜 장이랑 바로 직결돼 있다고. 된다고. 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든지 신경 물질을 장에서 자극을 해서 뇌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아마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삐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실 때도 꼭 장 건강 생각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꼭 고치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이런 음식들 너무 맛있는데 우리가 좀 장미생물에게 좋은 것들을 이제는 많이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배 안에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가장 이상적인 배 안에 좋은 균과 나쁜 균의 비율 먼저 말씀드릴게요. 85% 대 25%입니다. 좋은 균 85.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썼네. 15. 85 대 15입니다. 85 대 15. 85 대 15. 그래서 좋은 균 85, 나쁜 균 15 비율로 있어야지 이상적인 밸런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장 안이 그냥 100% 깨끗한 균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좋은 균과 나쁜 균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건데요. 이게 이 타이밍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닉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사는 과도한 청결을 요구하는 시대.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면 저랑 비슷하시거나 저보다 조금 더 연령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그냥 흙에서 뛰어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균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균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싸워서 이겨서 알아서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는 자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떤가요? 어디 가도 세니타이징하고 어디 가도 소독하고 우리가 라이솔 같은 그런 강력한 소독제를 머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집에서 많이 사용하고 집을 진짜 미친 듯이 클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거를 뭐 안 하면 안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엄마들과 사회가 이렇게 신경 썼던 이유는 나쁜 균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균을 죽이는 그 모든 행동들, 우리가 뭐 닦고 쓸고 청소하고 하는 그 행동들이 좋은 균도 같이 죽인다는 거. 그거는 뭐 얘기해서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청결을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잘 집에서 또 사회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태라서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살짝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파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몸이 직접적으로 균에 노출되고 알아서 재생해서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거, 요즘은. 그래서 뭔가 하나 노출이 됐을 때 더 크게 몸이 반응한다는 거. 그거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자주 먹는 약.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집을 이사를 가려고 집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을 막 싸는데 저희 집에 제 백이 좀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백을 정리를 하는데 꺼낼 때마다 모든 백에서 약이 나오는 거예요. 진통제도 하나 있고 알러지 약도 하나 있고 어디에는 뭐 이상한 다른 약도 있고 그런 거예요. 몇 년 다 묵어 있어요, 저 안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다 꺼냈더니 정말 이만큼 약이 쌓이는 거예요. 제 그 몇십 개 있는 백에서 나오는 약이.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약을 들고 살았구나. 이거는 제 에센셜 오일 라이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약을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리려고 저기에 놓는데 이 약을 우리가 평소 때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얼마나 자주 먹는지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진짜 약을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바로 출산 후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몸이 너무 많이 상해서 정말 몇 달 내내 약을 달고 살았는데 그런 항생제, 그런 페인킬러, 진통제 이런 거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냥 약국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에는 어떻게 작용하냐? 항생제 한번 드시면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을 한번 싹 다 쓸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처방받고 먹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않으면은 지금 이 상태가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먹었겠죠. 물론 그 전에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얼마 전에 제가 헬리코박터균을 만나서 고생을 하면서 항생제를 먹고 나니까 이미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아시죠? 그렇지만 이걸 먹으면서도 내 장 완전 초토화 되겠구나. 하루에 10알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 항생제를 안 먹으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먹긴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그걸 할 때 제가 뒤에 프로토콜을 알려드릴 건데 할 때 에센셜 오일을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사실 그 먹고 없어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후에 내 장 건강을 어떻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까가 저는 사실 더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생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뭐지? 보통 이런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 좋은 균까지 싹 다 그냥 올킬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혹시 초이 씨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맞아. 그 완전히 제가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 너무 쇼크였어요. 사실 저는 그거를 저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고 저희 개 해피가 매년 딱 이맘쯤만 되면은 그렇게 배가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매년 병원을 데리고 가면 매년 선생님이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왜 배가 아픈지 정말 막 정밀하게 검사 안 하면 사람처럼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항생제를 줍니다. 근데 그걸 알고 보면 지금 제 화면 보이시나요?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항생제를 주면 그때 순간은 나아지는데 내년 이맘때쯤 또 달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하다가 알려주시게 된 건데 걔들도 항생제를 먹으면 이게 배가 새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다시 활발해지는 데는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년이 걸려야지 다시 내 배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매년 항생제를 줬으니까 얘는 매년 아팠던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그렇게 다를 바 없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시 이 건강한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생성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미리 할 수 있는지 좀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항생제 먹인 식재료, 항생제 먹인 식재료, 요즘 항생제 안 먹인 식재료가 없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먹는 고기라든지 여기 소가 보이죠. 이런 고기라든지 한 우리 식재료에서 항생제가 많이 타져 있는 이유는 여러분 예전같이 그냥 풀어놓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건강하게 달리는 그런 가축들을 우리가 식재료로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빨리 생성을 하려다 보니 이 아이들을 가둬놓고 더러운 환경에서 정말 움직이도 못하는 정도의 사이즈에 가둬놓고 평생을 거기서 그냥 서 있다가 우리에게로 식재료로 오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환경이 지저분할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줘야지만 그 청결이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축을 우리가 식재료로 먹었을 때 정말 항생제 덩어리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 안 가거든요. 몸 안에, 근육 안에, 혈액 안에, 어디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식재료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게 우리 몸으로 곧장 오는데 그게 괜찮은지 생각을 해보시고 식재료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약인데요. 여기 제가 농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과도한 청결을 요구하는 시대와 굉장히 관련이 큽니다. 농약은 더 물론 나쁘죠. 그렇지만 이 톡식 그러니까 독소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독소 농약이나 이런 독한 것들이 독소가 들어있는 생활용품이나 퍼스널 케어 제품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그게 노출되어서 우리가 피부로 흡수하고 흡입하고 했을 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약이 쳐져 있는 식재료 또 제가 식재료를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식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식재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농약이 쳐져 있지 않은 게 사실 요즘 찾기가 힘든데 농약 쳐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 호르몬 교란을 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 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식생활에서 선택을 하실 때 꼭 그런 생각을 꼭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 굉장히 흔한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요걸 다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선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좀 덜 움직이시는 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마이크로바이옴의 그 환경이 30에서 40%가 더 좋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장이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거 중요하고요. 과일이나 야채 섭취를 꾸준히 매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먹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 건강을 얘기를 하니까 빠질 수가 없죠.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뒤에 가면 얘기하지만 또 프리바이오틱스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발효식품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김치에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손을 뻗으면 사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김치 같은 또 캣버나 요거트 등등등의 발효식품은 우리 뱃속에 좋은 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서 드셨으면 좋겠고 요즘 콤부차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더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 섭취하기.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것 중에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탄수화물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김미경 강사님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봤는데 한국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굉장히 그 업계에서 잘 알려주신 분을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식습관은 이분은 이렇게 드신대요. 자기가 뭔가를 먹으면 이거는 내가 그냥 좋아서 내 몸에 좋아서 먹는 것 그것이 한 부분이고 나머지 뭐 15%에서 20% 정도는 내 장내 미생물에게 먹이를 준다는 느낌으로 드신다고 해요. 예, 나는 좀 맛이 없어도 나는 이게 조금 그래도 내 장내 미생물에게 밥을 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고 금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환경을 장내 미생물에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내 미생물의 먹이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비리, 오트죠? 비리, 그리고 아티초크. 요거는 한국에서는 저는 사실 자주 못 봤는데 여기 와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이 아티초크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긴 건 좀 그렇죠? 그런데 아티초크 삶아가지고 버터에다가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요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저는 처음으로 접했을 때 이렇게 찍어 먹는 딥 안에서 있는 그 아티초크를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 뭔가 했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다음 보시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는 이미 몸에 좋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얘들 여러분 혹시라도 장 보셔가지고 보통 장 보러 가면 요만큼씩 안 팔아요. 얘는 한 묶음씩 이렇게 많이 파는데 얘를 어떻게 오래 보관하시냐면 물에다 담궈 놓으시면 얘들 오래 갑니다. 담궈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냥 구워 드셔도 굉장히 괜찮고 사이드로 곁들여 드시면 먹기 편한 음식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몬드가 보이네요. 아몬드 좋은 거니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어. 그 이외에도 사과나 김 해조류 그리고 버섯, 양파 그리고 레드와인이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물론 레드와인의 경우는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잔 정도 아니면 더 적게 정도 드시는 거는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화기 건강을 위한 에센셜 오일, 우리 이제 오일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센셜 오일로 우리 소화기 건강을 도움을 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을 잘 활용하시면 장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는 오일로는 페퍼민트, 오렌지, 펜넬, 레몬, 카모마일 등 이런 수딩하고 좋은 자극을 주는 오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렌징 효과가 좋은 오일. 우리 맨날 디톡스 하죠. 왜 그렇게 디톡스를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거나 몸속에 그런 가스를 유발한다거나 균을 유발하는 찌꺼기를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클렌징이 좋은 오일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 로즈마리, 카다맘, 시트러스 오일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오일. 스트레스가 왜 여기서 나오냐? 여러분 혹시 복통 오는 때에 혹시 이렇게 배 주위를 한번 만져보셨나요? 만져보시면요. 위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위가 딱딱한 게 느껴집니다. 전 저번에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제가 필라테스를 배우러 간 거예요. 필라테스를 배우러 갔는데 아기 낳고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필라테스를 배우러 갔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아직 필라테스 못한다고 배부터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를 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제 근육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마나 굳어 있는지 이게 눈에 보였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다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제가 매일 가서 그분이 저한테 시켰던 거는 여러분 요즘 운동 홈트하실 때 많이 쓰시는 롤러폼 있죠? 롤러폼. 거기에다가 배를 대고 엎드려서 한 10분 동안 있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바로 딱딱해진 장, 위, 근육 푸는 운동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엎드려서 그 롤폼 안에 엎드려 있는데 하기 전과 하고 나서의 그 위에 딱딱함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느껴지세요. 나중에 한번 스트레스 받을 때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딱딱하게 근육이 굳어 있으면 위도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 있으면 당연히 소화 안 되겠죠. 당연히 배가 아프겠죠. 딱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화기 건강을 생각하실 때는 꼭 멘탈 건강과 함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다 받고 다른 거 좋은 거 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좋은 오일들은 정말 도토리에 너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트러스 오일이나 꽃 오일 같은 거는 기분 상승을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오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프로토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장 건강 바로잡기 기본 프로토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자, 매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제스트 모드 아시죠? 이거 하나 안 갖고 계시는 분 아직 있으신가요? 다이제스트는 제가 이번에 헬리코박터를 지나면서 정말 너무 사랑하게 된 오일입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는 닥터를 한번 보려면 제가 예약을 잡아도 몇 주가 걸려요. 기다리다 죽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아파서 뭐만 먹으면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근데 진통제도 안 먹었죠. 왜냐하면 진통제 먹으면 위산이 막 많이 분비가 되어서 이 배가 복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될 만큼 너무 아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이제스션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배 막 마사지를 하니까 그 아팠던 게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헬리코박터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복통을 겪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들었다면 바로 다이제스션 오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잘 사용을 한 오일이라서 이제는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이제스션을 물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섭취를 하신다든지 베지캡에 더해서 섭취를 하신다든지 섭취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처럼 다이제스션 한두 방울 또는 속이 안 좋다 할 때는 전 3방울까지 더합니다. 그리고 동전 크기 정도의 캐리 오일을 더해가지고 배에 그냥 편안하게 마사지 해주시는, 정말 쉽죠? 정말 1,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침을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편안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도테라에서 나오고 있는 테라자임은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라자임을 하루에 한 알에서 3알까지 섭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홀푸드만 잘 챙겨 먹으시면 굳이 3알까지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알만이라도 충분한데 바깥에서 음식 많이 드시고 외식 많이 하시고 프로세스된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은 한 알 가지고는 아마 부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알에서 3알까지 섭취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루틴은 매일 꼭 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염증이 일어났을 때, 배에 장에 염증이 있을 때 하실 수 있는 프로토콜인데, 프랑킨센스랑 레몬그라스를 각각 2방울 그리고 하루에 1번에서 3번까지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일까지만 하시고요. 왜냐하면 레몬그라스는 10일 이상 드시는 건 좋지 않으니까 최대 10일까지만 그렇게 프로토콜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그리고 헬리크리썸 오일 아시죠? 하루에 2방울 섭취 또는 배에 마사지를 하셔서 헬리크리썸은 세포를 힐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닫혀있거나 망가져있거나 염증이 일어났거나 했을 때 힐링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토콜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에 제가 적어둔 묵은 때 묵은 때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장에 오랫동안 묵혀있는 때들, 나가야 하는 아이들, 디톡스 해야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GX 어시스트를 하루에 1알에서 3알까지 챙겨 드시고, 요거는 최대 10일까지만, 최대 10일만 하시기 바랍니다. GX 어시스트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중에 바깥에서 디톡스 하면서 먹었던 것들보다는 훨씬 순합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 이 GX 어시스트를 사용하실 때는 최대 10일까지.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뼈 고운 국물을 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장 건강을 바로 잡기. 그리고 설탕은 정말 우리 장에 너무너무 안 좋은, 아까 제가 미생물에게 좋은 먹이를 알려드렸죠. 이건 나쁜 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탕과 소금
최대한 줄이시고 유제품이 염증을 야기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건강하게 크라고 우유 많이 주잖아요. 근데 요즘 우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소액에서 나오는 우유잖아요. 그래서 어떤 닥터들은 정말 아이들 그 모유에서 모유 끊고 이제 젖병 뗄 때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는데 그 우유 안 줘야 된다고 하는 의사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유제품은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이미 팩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피하실 수 있으면 꼭 피하시기 바라고요. 초이 씨, 저 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하면 다시 한 번만 여기서 지금 초이 씨가 말씀해 주신 이 묵은 때 없애는 루틴에 GX 어시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GX 어시스트는 아직 한국에는 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도테라 그 베지 캡슐 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베지 캡슐에다가 GX 어시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그 채팅창에다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뼈 고운 국물 마시기는 본 브로스라고 하죠. 이거는 미국에서는 패키지로도 팝니다. 유기농 본 브로스로도. 아니면은 여러분 닭 그 훈제 치킨 있잖아요. 집에서 하는 훈제 치킨이나 뭐 아니면은 닭 요리 한 후에 살 다 발라내고 그 뼈랑 양파 이런 뿌리, 양파 껍질, 양파 뿌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샐러리, 당근 이런 거 넣고 하루 동안 푹 걷는 거예요. 식초 한 4분의 1컵 정도 넣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게 이 장 건강 기본 그 프로토콜에 미국에서는 빠지지 않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치킨숲 만들어 먹으면 좋다는 거네요. 그죠? 치킨 숲도 좋은데 이 그냥 그 우려낸 국물, 사과 국물 같은. 근데 그러니까 소로 한 거 말고 치킨이나 뭐 근데 본 브로스 중에서 비프도 있어요. 비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치킨이 좀 더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변비 프로토콜입니다. 오늘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가장 자주 흔히 겪으실 것 같은 거를 좀 집중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은 변비 프로토콜인데 여기서 보이시는 이온은 에센셜 오일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변비가 있을 때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페퍼민트 오일이 다이제스션만큼 소화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퍼민트 오일을 물에 더해서 하루 종일 섭취를 하신다든지 보통 레몬 더해서 뭐 시트러스한 오일 더해서 드신다면 이런 변비가 있을 때는 페퍼민트 오일을 한 방울씩 더해서 물 드실 때 계속 물을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소프트젤을 식전에 한 알 먼저 드시고 다이제스첸, 그린 만다린, 진저, 페퍼민트, 마조람, 시나몬 오일 중 2가지 정도를 골라서 손에 떨어뜨린 다음에 배 오일에 희석해서 배 마사지를 해주세요. 여러분 에센셜 오일로 하는 배 마사지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제가 이거는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면 아픈 게 가라앉고 변비라면 빨리 화장실 뛰어가실 수 있도록 이 활발하게 장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이 배 마사지 적극 먹는 게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배 마사지라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 왼쪽에 우리 위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장기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배 마사지를 할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둥글게 마사지를 하는데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2번째는 변비 쓸 때 식생활입니다. 레몬과 페퍼민트 오일을 더한 식수 2리터 이상 마시기. 물 많이 마시세요, 여러분. 물 중요합니다. 펄은 사과, 배, 키위, 녹색 잎이 있는 채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티초크, 치아씨드, 그리고 오트, 귀리, 고구마나 해산물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해서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시기 바라고. 그 외에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 많이 하시면 안 나오던 변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동 주 5회 이상 하시면 가장 이상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30일 클렌징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난 좀 디톡스가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년에 2번까지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과 알로에 주스를 섭취를 하는 게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은 설사 프로토콜입니다. 설사 언제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설사가 있을 때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다이제스천 빠지지 않고 장 건강에는 다이제스천은 여러분 그냥 진리입니다. 항상 갖고 계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다이제스천은 꼭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되세요. 네, 정말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제스천, 코리앤더, 진저를 각각 한 방울씩 하루에 3번 섭취를 하시면 좋고요. 베지캡에 넣어 드시면 편하겠죠? 전 다이제스천도 입에 그냥 닿는 건 좀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베지캡에 넣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이제스천, 진저, 블랙페퍼, 카모마일 중 오일을 골라서 희석해서 배 마사지. 여기 카모마일이 들어가는 이유는 카모마일이 굉장히 수딩하잖아요. 진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우리가 그냥 잠자기 전에만 쓰는 오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카모마일이 몸에도 배에도 진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펄펄 뛰고 있는 배에 진정을 원하실 때 카모마일도 하시고요. 식상하려는 레몬 페퍼민트 오일을 더한 식수 2리터 이상 마시기. 여기서도 계속 나오죠. 설사 계속하면 탈수되잖아요. 그래서 꼭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병원 가면 설사 있어서 병원 가면 여러분 딴 거 말고 게토레이를 그렇게 마시라고 합니다. 엘렉트로라이트이 들어있는 음료. 그래서 탈수되지 말라고. 탈수되지 말라고. 맞아. 탈수하지 않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것만 마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알아서 안 아픈 게 최고죠. 이게 물 많이 마시시고 말린 베리, 건베리를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하시면 절대 안 될 거는 설사 계속 하시고 계시면 카페인이나 술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들 있죠. 간이 별로 안 돼 있는 음식들. 예를 들자면 맨밥, 그리고 닭고기, 달걀, 크래커.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별로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런 음식부터 천천히 식사를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염 프로토콜.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헬리코박터를 포함한 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저도 이 프로토콜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생제를 10일, 2주 동안 먹으면서 에센셜 오일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고 지금은 편안하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그때 먹고 아팠던 음식들 그것들을 이 항생제 치료를 한 후에 먹을 수 있으면 더 이상 헬리코박터가 위 안에 없는 거라고 의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가서 한 번 더 체크는 받아야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프로토콜을 우선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헬리코박터뿐만 아니고 사실 한국에선 특히 위염이 너무 흔하게 발견이 되잖아요. 이 헬리코박터가요, 여러분,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위염을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거 뭐 그냥 뭐죠? 그 위염 걸렸을 때 먹는 갤로퍼? 옛날에 한국에서 그 하얀색 액체 알아. 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 우리 아빠 맨날 먹었는데 그거. 맨날 진짜. 그쵸. 술 마시고 속 쓰리면 그거 먹고 뭐 하고 속 쓰리면 그거 먹고 옛날에 저희 아빠도 옛날에 막 그러시더라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겔 뭔데? 제일 뭔데? 아시는 분? 겔포스. 갤포스. 겔포스. 그쵸. 근데 그게 여기서도 먹으면 속쓰림을 줄이는 약은 있어요. 위산을 줄이는 약은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 사람은 다른 전 세계 어느 사람들보다 헬리코박터균이 발생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50에서 60% 높아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이 넘버 1, 2 사망 원인이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겠죠. 한국 사람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염이 있다거나 속이 쓰리거나 하실 때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꼭 뭐를 해서 치료를 하시길 바래요. 이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시든 병원을 가시든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그것만 드시지 마시고 꼭 해결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더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취약합니다. 위험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실 때 패티그레인, 펜네, 페퍼민트, 진저, 프랑킨센스 중 2-3가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10ml 롤런에 그 각각의 오일을 5에서 7방울 넣고 나머지는 캐리 오일 채우시면 롤런이 10ml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만들어 두시고 배, 등 위와 등 중간을 마사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요 블렌드 잘 사용하시길 바라고 패티그레인, 펜넬, 페퍼민트 진저, 또 캐러웨이가 우리 장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막 찾았더니 실제로 한국에서 계시는 그 내추로패틱이 한국말로 뭐죠, 언니? 뭐 자연의학 자연의학 닥터? 네, 그거 하시는 분 중 한 분이 그 헬리코박터를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허브나 아니면 오일이나 식물, 야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캐러웨이 시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캐러웨이 시드가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행히도 우리가 오일로 예전에 제가 뭐 때문에 받았었어요. 그 캐러웨이를 판매는 안 하는데 LRP 무료 제품으로 나왔었어요. 그쵸, 그거였었죠. 한국도 네. 나왔었고 몇 달 전에. 저는 사실 그 평소 때 안 사용하는 오일이에요. 저도. 향이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덕분에 이번에 캐러웨이 정말 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있으시면 요거 중에서 요거 있으신 것 중에서 각 한 방울씩 베지캡에 넣어가지고 하루 3번 섭취를 하시기 바라고 식생활, 여러분 식생활에서 술, 카페인, 과일 주스, 그러니까 산이 높은 주스 있죠? 과일 주스,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초콜릿, 유제품, 흡연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 위험을 겪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 위험이나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브로콜리나 크랜베리를 꼭 섭취를 하세요. 이것들이 뭐냐면 위산은 우리가 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위산이 강력한 위산이 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헬리코박터균들이 그 안에 산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균은 위에 딱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위를 뚫고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염증이 날 뿐만 아니라 이제 구멍이 나겠죠? 그럼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있던 애들을 그 벽을 좀 미끄럽게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걔들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브로콜리나 크랜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겪고 있을 때 의사가 크랜베리 주스 많이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위험 안 좋을 때. 쌉쌀한 거, 쌉쌀한 그런 음식이 설탕 들어가지 않은 거. 크랜베리 설탕 주스. 들어가지 설탕 들어가지 않는 거. 맞아요. 찾기 굉장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설탕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으로 크림. 된 맞아.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걸 못 찾아서 그냥 캔에 들어있는 슈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드시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 2개 그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충분한 철분 섭취. 철분 레벨 낮으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루 최소 18mg 이상 드실 수 있도록 꼭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아연 섭취. 요즘 이 아연 많이 우리 면역력 때문에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시면 철분, 아연 이런 거 다 우리 기본적으로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사실 못 섭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식재료가 옛날같이 않아서 알아서 부족한 거는 영양분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 40mg까지 아연을 섭취를 하시면 좋고 마늘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늘 그냥 이렇게 드시기 싫은 분들은 요즘 마늘도 그런 캡슐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못 먹어봤는데. 맞아요. 마늘 오일도 있어요. 그리고. 아 그래요? 도테라인은 없는데 마늘 네. 오일도 있더라고. 제가 맨날 이 마늘 오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러다가. 그럼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야식 과식하지 않기. 야식 과식하지 않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토콜을 보면서 정말 제가 왜 아플 수밖에 없었는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는 너무 사람이 아시죠? 너무 아프면 너무 먹고 싶어도 이제 보기도 싫고 나 이거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선택이 뭐든 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한테 고통을 주는지 또는 이게 얼마나 나한테 기쁨을 주는지 그 강도가 높으면 그게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식 과식 알아요. 저도 야식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희 씨가 이거 배 아팠을 때 저 기억이 나요. 한 2-3달 갔던 것 같아. 네, 2-3달. 그러다가 병원까지 갔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 정도로 심각했구나 제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냥 배 아픈 그거는 확실히 아니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땀 계속 나고 장난 아니었다고 막 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맞아요. 음. 제가 이 야식을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우리 엄마들 그렇잖아요. 애들 재우고 나면 저도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야식 조금 하면서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옛날에는 그냥 맞아 그게 좋아 그것도 그 정도는 해야지 엄마 하루 종일 고생했는다고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엄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는 그 얘기를 듣면 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크게 일조했다고 저희 닥터가 그랬어요. 매일 야식하거나 자주 하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음식 먹거나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디톡스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들 중에 눈에 익으시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이 30일 동안 디톡스를 하면 그렇게 길게 해?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밖에서 제가 디톡스 그냥 약 사서 했을 때 일주일에 진짜 화장실 맨날 뛰어다니면서 회사 가기가 무섭게 했던 그런 좀 자극이 강한 디톡스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오일이나 천연적인 것들로 만들어진 이 디톡스 프로토콜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자극적이게 막 배가 터질 것 같고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편안하고 젠틀하게 장에 젠틀하게 하실 수 있는 30일 프로토콜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섭취하고 계신 LLB, 평생 활력팩, 그리고 테라자인, 그리고 조금 후에 보시면 이제 PB 어시스트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이미 드시고 계시고 레몬 오일도 이미 더해서 일상에서 디톡스 하고 계시잖아요. 요 2개 정도 아니면 3개 정도만 더해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1일에서 10일은요, 여러분 정말 젠틀하게 몸에게 나 이제 디톡스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이제 조금 걷어낸다 이 정도로. 그리고 11일에서 20일은 이제 조금 강력하게 정말 안에 묵은 때가 있다면 좀 꺼내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GX 어시스트 같은 조금 더 강력한 여기 안에 오레가노 이런 오일이 들어있어서 좀 더 강력하게 빼낼 수 있는 것들로 더해지죠 요게. 그리고 마지막은요 여러분 디톡스는 몸에서 다 뭔가를 빼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에 가서는 좀 몸이 힘들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도테라 디톡스 프로토콜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빼내는 것만큼 이 마지막 10일에는 다시 몸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세포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거, 세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DDR 프라임이나 아니면 PB 어시스트 같은 유산균을 더해주면서 몸에서 다 빼냈던 거 다시 충족시켜주고 보완시켜주는 요 10일을 거친다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에서 몇 가지만 더 하는 거라서 부담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디톡스 할 때 됐다, 입에서 쇠 맛이 난다 이러시면 디톡스 하실 때니까 하실 때니까 입에서 쇠만 나면 디톡스 할 때예요? 진짜 그렇다고 해요, 언니. 실제로 그런 거 혹시 못 느껴보셨나요? 저 옛날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도 옛날에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죠? 지금은 저는 이거 수시로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수시로 해서 맞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쇠만 나면 디톡스.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거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평소 때 이미 다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다 몇 가지 요것만 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혹시라도 이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저희 밴드에 알려주시면 그 스케줄 표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실 수 있는 그거를 밴드에 올려도 되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닥터 힐 박사님 도테라 그 경영진이죠. 그분도 몇 번 정말 추천을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매달 할 필요는 없지만 분기별로 아니면은 최소한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디톡스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극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젠틀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식습관은 홀더리 같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초이 씨가 뭐 먹지 말아야 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지나친 탄수화물, 설탕, 알코올, 흡연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거 그런 것만 좀 제한하시면서 30일 동안 요거를 프로토콜을 따라 하시면 몸 자체가 되게 많이 개선되는 거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 무엇보다 디톡스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꺼기가 껴있으면 좋은 영양소를 장에서 흡수하고 몸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몸이 비효율적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온몸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얘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신진대사도 막히고 흡수해서 우리 에너지를 주는 것도 막히고 그래서 항상 피곤하신 분들 있죠? 항상 피곤하신 분들은 몸 안이 디톡스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디톡스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 다음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평생 활력팩 장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에서 뭐 아연이나 철분 이런 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 미네랄하고 비타민은 저는 말씀드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너무 기본적이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음식을 야채 이런 거 잘 챙겨 먹으니까 음식으로 다 가능하다고 저한테 자꾸 우기는데 자꾸 우기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설명 아까 방금 드린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토양, 물, 공기 다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하루에 샐러드를 8그릇에서 12그릇을 먹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리서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자란 거를 이제 이런 걸로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플렉스 BMX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린 홀푸드를 갈아서 만든 종합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뒤에 레벨을 한번 보세요. 다 정말 홀푸드 그리고 또는 에센셜 오일이 더해져 있고 에센셜 오일이 더해진 거는 에센셜 오일 자체가 좋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몸의 흡수력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하나만 더 애드해도 될까요? 네네. 여러분 도테라가 그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뭐 손해는 보겠냐마는 하겠지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퀄리티 면에서는 최고만 씁니다. 지금 그린 파우더 그 뉴트리션 라인 그린 파우더가 나오고 나서 한 2달 팔았나?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개월째 품절이에요. 이게 뭔가가 재료가 수급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러면 대체해 가지고 뭐라도 넣어서 빨리 판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테라는 그러지 않아요. 맞아. 최고로만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 활력팩은 진짜 여러분들께서 지금 비타민 드시는 거 있으면 다 끝내시고 꼭 갈아타시면 너무너무너무 여러분의 그 활력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바뀌는 그런 진짜 훌륭한 경험이 될 거니까 저희 회원님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격도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요. 가격이 너무 좋아요. 이 3개에 149,000원이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미국에서는 80불이고. 그리고 만약에 14만 3개까지 되니까. 그리고 또 맞춤이 3개까지 되니까 거기다 뭐 DDR이나 이런 거 추가해서 유산균 추가해서 드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 하시면 DMP 팩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DMP 팩은 요 마이크로플렉스 BMG 멀티비타민이랑 오메가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훨씬 저렴해져요, 여러분. 그걸로 부모님들 추천해 드려도 좋고 본인이 드셔도 좋고 나는 활력팩 다 먹고 남편은 2개 추천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최선희 교수님 계속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저도 원래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아기 낳고 몸이 너무 약해지는 바람에 제가 찾다 보니 만나게 되었죠. 너무 좋아요. 저도 에센셜 오일 회사가 왜 이런 걸 하나 하면서 처음에는 하지 않았는데 먹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에 있어서는 정말 뭐 더 말할 게 없는데 이건 30일 개런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를 30일 원래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양이 들어있는데 30일 먹어보고 나는 이게 안 맞다,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시면 풀 리펀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은 안 돼요. 아 진짜요? 한국은 약간 좀 한국에 들어가면 조금씩 다 변형이 돼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오케이, 북미만 그런 걸로 한국은 안 되는 걸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먹고 리턴하셨다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아니 근데 그 와중에도 작정하고서 뭐 그 작정하고 그런 거 하실 수 없죠. 나쁜 마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참 꼬인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믿고 드셔도 된다
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오메가3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밸런스된 호르몬이나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뇌 건강이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헬시 겉 보이시죠? 이 장 건강에도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챙겨 드실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한국은 요거 2개만 들어가 있는 팩이 있다고 하셨는데 국민은 요거 3개가 들어있는 LLB 팩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알파 CRS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포 건강이 모든 건강이 그냥 베이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계속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세포 건강을 위한 게 바로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밀크티슬이라든지 아니면 코큐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알파 CRS입니다. 그래서 항산화나 그리고 항산화로 인한 세포 건강 그리고 간 디톡스에 좋은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면 저는 강추드리는 게 바로 알파 초이님, CRS. 그리고 미국에도 이 DMP 팩이 있어요. 2개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59불 50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구나. 20불만 더하면 알파 CRS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음. 미국에서는 이거 하는 게 나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한국이랑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음. 그렇죠. 캐나다는 없는데 미국은 있구나.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여러분 40대 여성이 복용해야 할 영양제들을 이제 보면 오마비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요. 오메가, 마그네슘, 비타민 B, 오마비. 요건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오마비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따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평생 활력팩은 정말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든 장 건강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꼭 챙겨 드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세포 건강입니다. 장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딥블루에서 보통 오일만 사용해 보셨거나 럼만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이 딥블루 폴리페놀 컴플렉스라는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게 뭔가 했는데 얘가 LLB를 구매를 하셨을 때 거의 반값으로 애돈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도 이게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미에서는 어쨌든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세포 건강 그리고 항산화 활성산소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나 모르실까 봐 잠시 말씀을 드리면 몸 안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거나 또는 바깥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가 늙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고 이제 늙은 세포는 죽고 없어져야지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몸이 건강한데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항산화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자연적으로 몸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만 꼭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나 그리고 항산화를 위해서 또 항산화 되니까 세포가 건강하고 젊어지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이 폴리페놀이 우리 세포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폴리페놀은 염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딥블루 라인으로 나온 이유는 여러분 염증이 있으면 항상 통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쓰는 딥블루 라인 밑으로 얘가 나온 데는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염증 예방에 굉장히 탁월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데 여기 안에는 프랑킨센스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 왜 제가 염증의 예방이 된다는지 보이시죠? 프랑킨센스나 투머릭 그리고 녹차 추출물, 진저, 석류, 포도씨 추출물로 만들어져 있고 천연적인 건 당연하고요. 여러 항산화나 염증 예방에 좋은 것 중 하나. 그리고 이게 염증 예방이라고 말씀드릴 때 근육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세포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 세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저는 먹고 있거든요. 한꺼번에는 굳이 안 하고 왜냐면 그러면 굳이 그게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LLB 팩을 제가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CRS도 이미 항산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조금 더 부스트 해준다는 느낌으로 2개를 번갈아 먹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안 넣었는데 이 아로폰 캡슐도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항산화에 좋은
캡슐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더하자면 투메릭 듀얼 챔버 캡슐. 그거 맞아요. 그거까지도 염증에 도움이 아주 됩니다. 탁월하다고 엄청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투메릭 오일이랑은 또 다른 가루가 안에 있고 오일이 밖에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한국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DDR 프라임 소프트젤입니다. DDR 프라임 소프트젤이 없는 나라에 계시다면 DDR 오일을 캡슐에 넣어 드셔도 충분히 좋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같은 의미입니다. 항산화와 염증 예방에 좋아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고 또 건강한 세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DDR 프라임 안에는 프랑킨센스, 와일드 오렌지, 리치아, 타임, 클로브, 레몬그라스, 서머 세이버리, 니아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조금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투머릭 듀얼 챔버나 아니면 야로폼 캡슐, 요거 4가지가 항산화에, 그리고 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장세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딥블루에서 나오는 이 폴리페놀이라는 요 성분은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장내 미생균에서 좋은 개들을 먹일 수 있는 좋은 먹이에서 설명을 할 때 사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사과 껍질에서도 요게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몸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을 한번 볼까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제가 왜 이거를 더 일찍 몰랐을까?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잘 케어를 했을 텐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미리미리 케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초이님. 모든 그 마지막에 쿼트가 뭐였죠?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근데 또한 그 반대로 모든 음식이 약이 될 수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초이님.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좀 적어주시거나 또는 언뮤트 하시고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짜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초이님 지금 집 리모델링 중이어가지고 제가 부탁하면서도 조금 미안했는데 역시 브레인이 달라. 그래서 저도 다 노트 테이킹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은 다 끝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할 거니까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장 관련한 이슈 이런 거는 가족에 한 명씩은 다 있어요, 요즘에 사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초이님께서 알려드린 이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어쨌든 도테라 이 에센셜 오일 루틴 프로토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단 집에서 먹는 음식부터 살짝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뭐가 됐든 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 조금 개선되고 식습관 조금 바꾸고 도테라 제품 추가해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 건강은 진짜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건강해야 돼 이런 마음 갖지 않아도 솔직히 식습관이랑 라이프 스타일만 조금만 변경해도 자연적으로 따라오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좀 볼까요? 질문 이미 답을 해주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시 참고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좀 그런 거 있죠. 제가 그 헬리코박터가 뻥 터졌을 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는 얼마나 아픈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나쁜 게 쌓였을 때 빵 터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쁜 습관, 최악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뭐 먹는 거 허술하고 비타민 잘 안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밤늦게 자고 야식하고 이러니까 오랫동안 하니까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뜨끔뜨끔할 것 같아. 이게 저는 말씀드리면서 너무 좀 부끄럽지만 이거를 남 얘기 같지 않게 들으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실 때. 왜냐하면 그냥 누구든지 편하게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그런 기간이 생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게 뻥 터지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러지? 정말 막
막 머리를 뜯으면서 내가 후회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쁜 습관을 쌓지 않으시고 좋은 습관을 쌓아서 뻥 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으면 근데 좋겠어요. 제가 보면은 초이님은 스트레스가 되게 그 부분 중에서 또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식습관을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뭐 우리가 야식이 막 발달된 지역에 살지는 않잖아요, 사실. 맞아요. 스트레스에 되게 큰 영향을 아무래도 받는 그런 좀 성격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게 조금 다 쌓여서 한 번에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맞아요. 아, 야식 먹으려고 참으셨대요. 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잠깐 생각하시면서 좋은 선택. 여기 지금 그 선미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제가 아침 루틴에 레몬그라스랑 슬림 SSE 또는 그 시트러스 계열 오일이랑 진저를 해가지고 음양탕으로 해서 복용을 한 지가 지금 한 1년 거의 가까이 되는데 저는 쉬지 않고 먹어요. 보통 레몬그라스 자체가 혈압 관리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에도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거든요. 저는 복용을 하는데 보통 이런 그 오일 복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프로토콜을 얘기할 때는 가장 뭐라 그래야 되죠? 가장 초보자에게 맞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지금 드시면서 괜찮으면은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계시는 그 오일 유저들 있죠. 백인 오일 유저분들은 그 보틀에 먹지 말라고 써놓은 거 드시는 그것도 먹어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게 어어. 좋다는 걸 아시는 특히 의사들 중에 분들은 이미 충분한 리서치가 돼 있는 거는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혹시라도 드시면서 너무 투머치다. 맞아. 몸에서 조금 이상이 있으면 중단하시거나 조금 방울수를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레몬그라스 언급해 주셨으니까 하나 제가 더하고 싶은데 이제 여름철 다가오고 하니까 체중 관리 조금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선미님이 하시는 이 레몬그라스랑 스마트 앤 세시도 좋고요. 레몬그라스랑 자몽 오일을 1대1로 이런 그 로론이래. 이거 뭐지? 병에다가 넣고 물에다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또는 수시로. 수시로 하기는 살짝 레몬그라스가 강해요, 사실. 아침에 공복에다가 그렇게 시작하셔도 체중 감량하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혈압 관리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되니까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그라스, 시트러스 계열 오일, 스마트 앤 세시도 좋고 자몽도 좋고 레몬도 좋고 텐저린도 좋습니다. 오케이. 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근데 진짜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초이님. 레몬그라스 탄 물 마시고 맞아. 그 워낙 강하다 보니까 코끝이 찡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죠?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한 방울 정도? 한 방울 정도. 저는 막 그것도 4-5방울씩 넣어요, 사실. 근데 그거에다 막 식초 2테이블스푼에다가 내가 아까 이거 들으면서 느낀 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빨리 죽으면 참 웃길 거야.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농담으로 남편이 그래요. 저희 그 외가 쪽 할머니, 외할머니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소위 말해서 우리 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벽에 산다고 벽에 먼칠할 때까지 산다고 너는 평생 살 거래. 근데 욕 같이 들려. 아무튼 오늘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면 영생 궁금하신 거 없으면은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준비하느라고 수고해 주신 초이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너무너무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주중에는 인스타 라이브 그리고 토요일에는 줌에서 뵙는 걸로 하고 안녕.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일 소량 자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 바이. 해피 세터데이 앤 선데이입니다.